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지난 시간에 이어 제3기 신도시인 고향 찾는 신도시의 최신 분양 정보 엑기스 첫 번째 사전 청약의 모든 것 샅샅이 알아보면에 대해서 방송을 드리겠습니다. 행신동 행복한 사람들 TV입니다. 우리가요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2022년 하반기에 그 사전 청약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번 3도시는 사전 청약 지난 시간에 말했죠. 9,000호였는데 대통령의 지시로 30,000호 이상 분양을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3기 신도시 개발 자체가 서울 등 집값 상승에 정부의 강력한 대책의 일환으로 사전청약 제도를 도입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사전청약 제도를 도입하게 되어 서울에서 아주 가까운 지역에 신도시급의 아파트를 대량 공급하면 주택 공급 부족으로 불안 심리가 해소되고 그로 인한 집값 안정에 도움이 되질까 하는 정부의 고육지책이죠. 그리고 사전청약은 일반 분양에 비하여 제가 물음표를 했는데 글쎄요 상당한 정도의 낮게 분양을 한다고 하니 꼭 노려볼만 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사전청약을 해서 먼저 분양된 것은 일반 분양을 했을 때 분양가가 상승돼도 그냥 사전청약으로 분양한 것으로 인정이 된답니다. 아마 그것이 아마 낮게 분양을 한다는 것이 되지 않을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요? 그 기간이 1년, 2년 후에 분양을 하게 되면은 분양가가 아무래도 상승이 되겠죠. 대폭 늘어난 사전청약은 중복 당첨이 불가능하고 사전청약에 당첨되어도 다른 일반 아파트 청약이 허용된답니다. 사전청약에 당첨되어도 다른 거 청약이 허용되고요. 사전청약을 포기하고 다른 거를 시작하면 되죠. 왜냐하면 사전청약 당첨자는 본청약 이전까지는 재당첨 제한에 걸리지 않기 때문이랍니다. 이해되죠? 예정 분양가는 추후 변경 가능하고요. 청약에 당첨되었다가 포기해도 불이익은 없고 계약금, 중도금 준비하지 않아도 되지만 왜냐하면 먼저 말 그대로 먼저 청약이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계약금이나 중도금은 본 계약을 안 했기 때문에 필요가 없겠죠. 근데 무주택은 유지를 해야 된답니다. 무주택 유지 그 옵션이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무주택은 유지해야 됩니다. 그래서 분양 규모와 지역우선 분양 이제 지역우선이 있기 때문에 제가 첫 번에 일단 행신동으로 전입하여 주거를 해야 한다는 말이 여기 나왔습니다. 지역우선 분양 38,000세대 이제 더 는다고 제가 말씀을 드릴 겁니다. 공공임대가 35%, 13,300세대, 공공분양이 25%, 9,500세대, 민간 분양이 40%, 15,200세대. 여기서 아마 뭐라고 할까요? 38,000세대가 제가 다음 장에서 말씀드리겠지만 43,000세대 정도 늘은다고 또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 도표 보십시오. 사전청약에 행신동 전입하여 주거를 해야 한다는 말이 이제 계속 강조하는데 우리 행신동에 거주하게 되면요 청약 기회가 3번 있습니다. 3번. 지금 우리 행신동에 거주하게 되면은 해당 지역이죠. 해당 지역이 이제 고향지입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보시면은 구분 우선 공급 비율 대상자 있습니다. 자, 해당 건설 지역 고양시죠. 우선 공급이 30%입니다. 고양시 2년 이상 거주자 거주기간 산정 기준이 되는 모집 공고일이 2022년 10월 1일인 경우 2022년 10월 1일 이전부터 거주한 청약자입니다. 그래서 지금 2022년 하반기부터 사전 청약을 한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20년 올해 이제 가을이 되겠죠. 가을에 행신동에 전입하시라는 얘기입니다.
해당 건설 지역 고양시 30%예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분양을 넣었습니다. 근데 여기 떨어졌어요. 그럼 경기도 20%가 있습니다. 경기도 2년 이상 거주자. 여기는 뭐 경기도는 다 되죠. 다음 여기서 떨어졌어요. 또 기타 수도권 50%, 기타 지역 해당. 서울, 경기, 인천 지역, 경기도 1년 미만 거주자 포함 거주자. 예. 그래서 거주자 우선 공급 원칙, 해당 지역 고양시 30%, 경기 20%, 서울, 인천 50%. 자, 밑에 제가 요약해 놨습니다. 해당 지역 2년 이상 거주자, 거주시 단계별 3번의 기회가 있으니 절대 유리하다는 얘기예요. 위에서 말씀드렸죠? 해당 지역에서 한 번, 고양시에서 한 번, 경기도에서 또 한 번, 2번, 기타 수도권에서 또 한 번, 3번이죠. 그래서 이 지역 우선이 엄청난 그 메리트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 행신도구로 이사 오십시오. 그래서 고양 창릉 신도시 요번에 분양가도 참 굉장히 저렴하게 나올 것이고요. 제가 후에 예상 분양가라든가 가점 예상 가점 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분양가도 다른 지역에 비해서 상당히 왜요? 이거 나중에 미리 말씀드리면은 뭐 그거만 말씀드릴게요. 그린벨트 지역이라 토지 보상가가 싸다는 말입니다. 싸다는 얘기죠. 그래서 LH공사에서 토지 장사만 하지 않으면은 굉장히 싸게 공급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건 이제 다음 시간에 말씀을 드리고요. 지난 7월 1일 대통령이 직접 무주택자 서민들을 위해 3기 신도시를 앞당기고, 아까 말씀드렸죠? 앞당긴다고 했죠? 공급을 늘리라고 했던 얘기죠. 7월 2일 날 그 김현미 장관을 불러서 지시했고, 그러고 그것이 7월 9일 발표에 반영됐습니다. 그래서 최초 예정 사전 청약이 9,000호였는데 이것이 30,000호로 아마 늘어진 거로 사료됩니다. 30,000호. 뭐 몇 배죠? 3배가 넘죠. 네. 그래서 전체 분양도 어떻게 해요? 상당히 늘어날 거로 예상합니다. 다음 보죠. 2, 3. 분양, 공공민영에 대해서. 우리가 분양이면 공공분양이 있고 민영분양이 있습니다. 네, 이거에 대해서 이제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 언급한 당초 38,000세대가 2020년 하반기부터 공급이 사전 청약부터 시작되어지는데, 이번 대통령의 지시에 의해 기존 용적률 평균 180%를 수도권 택지 법정 상한선이 220%까지 공급량을 늘리는 지시에 최대 46,000세대까지 공급 물량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합니다. 46,000세대예요. 38,000세대에서 최대 46,000세대. 거기 얼마 됩니까? 8,000세대가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창릉 신도시는 청약과적 조정지구, 대규모 택지개발, 택지인데 책지라고 잘못 썼습니다. 국민주택은 무주택만 해당이 됩니다. 2020년 7월 15일 현재 창릉 신도시 1순위 자격 조건입니다. 청약통장 가입 2년 이상, 24회 이상 납입. 이게 이제 조정지구로 묶이면서 이렇게가 됐습니다. 청약통장 가입 2년 이상, 24회 납부, 예치금 200만원 이상. 이것이 이제 민영이죠. 5년 이내 다른 주택에 당첨되지 않은 무주택 또는 1주택자는 또 민영입니다. 고양시 주소지 2년 이상, 기준일 최초 입주자 모집 공고일입니다. 자, 민영주택 청약시 지역별 전용 면적별 예치금액입니다. 9분 85제곱미터 이하, 102제곱미터 이하, 135제곱미터 이하 모든 면적입니다. 서울, 부산이 300만원, 85제곱미터 이하가 300만원, 기타 경영시가 250만원,
고양시가 해당되는 게 200만 원입니다. 기타 지분 102제곱미터 이하 600만 원 서울 부산 기타 객시 400만 원 300만 원 네, 이런 식으로 금액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 금액이 예치가 되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서요 이제 1순위 자격 조건에서 순위 제한자가 있습니다. 1순위 순위 제한자. 투기과열지구 또는 청약과열지구에 청약하는 경우 청약통장이 1순위에 해당하여도 2순위로 청약해야 합니다. 이게 순위 1순위 제한자입니다. 첫 번째 세대주가 아닌 자. 세대주가 아닌 자가 분양신청을 할 때 1순위가 안 된다는 얘기예요. 청약통장이 1순위에 해당되어도. 다음 두 번째 과거 5년 이내에 다른 주택에 당첨된 자가 속해 있는 무주택 구성원. 네, 이것도 마찬가지로 어떻게 해요? 1순위 제한자. 2순위로 청약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제가 청약 순위별 가입 기관과 납입금 조건표를 제가 이제 도표를 해놨습니다. 요거 천천히 1순위, 2순위에 대해서 청약 통장, 예, 가입 기간, 납입금에 대해서 적어놨습니다. 예, 요 적어놨으니 요거에 대해서 천천히 여러분들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아, 참 안 보이나요?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청약 순위별 가입 기간 및 납입금 조건표에서 청약 순위 1순위, 2순위. 예. 그리고 이제 청약 통장, 입주자 저축, 순위별 조건, 청약 통장 가입 기간, 납입금 해가지고 이거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는 뭐 제가 시간상 하나하나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천천히 살펴보십시오. 네, 그래서 이런 식의 1순위, 2순위가 된다. 2순위는 거진 글쎄요. 잘 되지 않을 것 같은데 그것도 모르죠. 왜냐면은 지금 제가 마지막으로 7월 10일 이후 우리 시장이 어떤 식으로 변모가 되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부동산 시장이 어떤 식으로 요동치고 변모가 되는 거에 따라서 우리 항상 유동성이 있기 때문에 뭐라고 우리가 예단하기는 그렇습니다. 어쨌거나 현 상황에서는 지금 1순위 위주로 거진 청약이 끝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의 사항은 제가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예상 가점, 예상 분양가에 대해서 다음 70조치 후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내 가점이 얼만데 우리 고향 창릉에 청약해서 당첨이 되겠냐 안 되겠냐 이거에 대해서 제가 자세하게 분석을 해드리고요. 최고가 이제 예상 분양가죠. 가점도 중요하지만 예상 가점, 예상 가점, 예상 분양가 얼마에 분양이 될 것이냐. 예, 요거 진짜 중요한 건 요겁니다. 이거 70조치 후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 이게 우리 행신동이 어떤 식으로 변모가 될 것인가. 예, 그래서 요거 고향 창릉 신도시의 최신 분양 정보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2편까지 찍었는데요. 이번 시간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신동 행복한 삶 TV였습니다.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기 바랍니다.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